안녕하십니까? 자, NCS를 강의를 합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CS가 요즘은 4년제 대학은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몇 년제가 NCS를 집약적으로 하는 거냐 하니까 3년제하고 2년제 대학입니다. 요 2년제 대학까지는 주로 뭐를 따지냐 하면 제가 지금 맡은 파트 8 기술 능력을 아주 집약적으로 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책은 요 책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한국고시회에서 나온 NCS 2016년 신버전하고 나와있죠.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다. 자, 여기에 딱 넘겨보면은 프레피스 해가지고 NCS 국가직무 능력 표준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 하고 돼 있지. 파트 1부터 파트 10까지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 나와 있냐? NCS 해가지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탁 치면은 그냥 탁 나오고 이거 설명이 엄청 잘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쭉 넘겨보니까 페이지가 없네요. 넘겨서 보니까 콘텐츠 해가지고 파트 1 의사소통 능력, 파트 2 수리 능력, 파트 3 문제 해결 능력, 파트 4 자기 개발 능력, 파트 5 자원관리 능력, 파트 6 대인관계 능력, 파트 7 정보 능력, 파트 8 기술 능력, 파트 9 조직 이해 능력, 파트 10 직업윤리. 그 다음에 정답 및 해설하고 나와 있고 부록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파트 1부터 10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에듀피디에서 저보고 파트 8 기술 능력을 강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2년제 3년제 대학에서는 전 과정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으로 나가는 거고 4년제하고 요거보다 더 높은 대학원은 이 NCS의 적용을 아직은 안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교육부에서 엄청 강하게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4년제 애들이 취업하는 곳 하는데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는 전부 시험 문제를 어디에 준해서 내냐? NCS에 준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문제들이지. 시험 문제가 여기에 기해서 내더라는 얘기입니다. NCS에다가 도학이 뭐를 도하냐?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도학이 전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시험을 탁 보는데 여태까지는 NCS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사 비중 높아지고 NCS 비중 높아지면 전공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2년제, 3년제도 대기업체에서는 NCS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학력 불문하고 나가는 거야. 하다 보니까 NCS 해야 되겠구나 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NCS가 뭐다, 어떻게 나가는 거다 하는 거는 파트 8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하면서 8번 빼고는 아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단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배워가지고 시험 딱 본 친구들 보면 몇 초 정도로 두냐 하면 한 문제 20초에서 30초 내에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한 문제당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고 하나 푸는 거야. 그런 게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옛날에는 단답형이었어요. 한 2줄 읽고 답 하나 찍고 3줄 읽고 문제 풀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나오는 게 지문이 10줄입니다. 10줄. 10줄 읽고 1, 2, 3, 4 이 보기에서 답을 찍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 몇 분에 풀어야 되냐? 1분입니다. 그럼 1분에 풀려면 지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래도 또 모르는 건 또 검토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이 10줄을 몇 초에 읽어야 됩니까? 한 20초. 식 세워서 고민 좀 해야죠? 고민 좀 쭉 하면은 시간 좀 가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푸셔야 이 NCS가 풀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이론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182쪽 기술 능력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페이지 182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 능력이라 라고 나 있죠. 기술 능력.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NCS를 하지 않고 들어가신 분들은 답을 다른 거로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만 읽어보면 뭐 찍는데 지장 없어요. 작업에 종사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 줄치시고 작업이 아니라 직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직업이 없는 사람은 기술 능력을 쌓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넓은 의미로 확대해 보면 기술 교양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기술을 익히는 교양입니다.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기술 능력이라고 한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 능력, 다시 얘기해서 기술 교양을 획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기술 교양, 이러한 기술 능력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의 원리 및 절차를 이해하는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이해 능력. 그 다음 기술 선택 능력. 그리고 선택한 기술을 적용해보는 기술 적용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쓰는 거야? 보기 보고 찍는 거야? 보기 보고 찍는 거지. 자, 다시 보면 직업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뭐? 기술 능력. 기술 능력을 다른 말로 기술에 관한 교양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기술 이해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워드지, 엑셀이지, 포토샵이지. 자, 이거를 못한다. 기술 교양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기술 이해 능력이 되려면 일단 이거를 편집이나 이런 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선택 능력은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겠냐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겠냐. 그러면 우리는 전기, 전자, 화공, 기계, 금속, 항공
이런 쪽에 어느 거를 선택을 하겠냐 하는 거를 이제 또 잡아줘야 돼. 이거 말고도 많죠.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KS에 있는 거지. KSA 하면은 일반 통칭, B 하면은 기계, C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 분야에다 적용하는 능력을 전부 뭐라고? 기술 교양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만 했습니다 하면은 안 돼. 왜? 전자도 조금 들어가지, 화공도 조금 들어가지, 그 조금 들어가는데 항공은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뭐를 해야 돼? 선택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직업이 있는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술 능력이며, 기술 능력을 다른 말로 기술 교양이라고 하며, 기술 교양에는 이해, 선택, 적용, 이해, 선택, 적용하고 되는 겁니다. 자,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뛰어난 사람은 이쪽으로 숙달을 시켜야 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인원이 많아 지고 엄청 많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자, 서울, 경기도 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제가 생각하기엔 2분의 1이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퍼져 사는데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럼 반이니까 여기 얼마가 사는 거야? 2,500. 엄청나게 몰려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사서 우리나라는 적응력이 빨라 느려. 적응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마 전 세계 1위 될 거예요. 1위다. 하다못해 맥주집, 호프집이 잘 된다 그러면 뭐 한 집 건너 호프집이지. 요즘은 치킨집이 잘 된다, 한 집 건너 치킨집이죠. 주유소가 잘 된다, 조금마다 주유소 하나씩 다 있지. 이 적응력이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빨라. 그래서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하면 여기다가 맞추면 됩니다. 기술 능력 1번 실질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식. 문제인식합니다. 내가 취업을 하는데 토익이 필요하구나. 토플, 토익이 필요하구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구나. 오픽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열심히 합니다. 아니다. NCS가 필요하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자격증 필요하구나.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 걸 잘해야 취업이 잘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식이 됩니다. 인식된 문제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개발합니다. 해결책 개발. 자, 이건 취업이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해결책 개발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해결책 개발하고 이 개발 계획을 뭐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타 자원 선택,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 뭐야? 적용이다. 이게 순서예요. 문제인식, 개발, 평가, 적용. 그 다음 주어진 한계. 한계 속에서 제한된 자원. 너무 많이 써도 안 되는 거지. 제한적 자원으로 일하고. 그 다음 했어. 해결의 효용성. 잘했냐 안 했냐. 효용성 평가. 그 다음 여러 상황 속에서 체계와 도구. 체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체계와 도구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를 개발하고 평가할 줄 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적용이 됩니다. 제한된 자원은 어차피
많은 거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적은 거 써서 최대 효과를 내야 돼. 최대 효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